한국 K-팝의 인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한국의 성공에 일본은 자신들이 원조라며 한국의 노력을 폄훼하게 바쁘고 중국은 한국을 복사하기 바쁜데요. 특히나 중국은 자본을 앞세운 한국 복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은 한국 K-팝 스타의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내밀며 중국으로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 돈에 흔들렸듯이 이분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중국의 제안에 이렇게 대처했다고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대한민국 기술입니다. 나는 우리의 기술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코로나 사망자의 40%는 당뇨 환자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당뇨협회의 로버트 게베이 박사는 당뇨병 환자가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입원과 사망 위험이 6배에서 12배까지 더 높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최근에 큰 위험이었지만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을 시작으로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뇨는 오랜 세월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접하던 질병이라 그런지 위험인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젊은 층에서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당뇨입니다. 젊은 사람이 무슨 당뇨 걱정을 하는가 싶겠지만 우리의 식생활은 과거와 달리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이야 못 사니까 쌀 한 톨도 귀했지만 지금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먹방이나 컨텐츠가 인기를 끌고 많은 음식이 소비되면서 음식 질과 퀄리티도 높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인의 당 섭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소화비만과 함께 소아당뇨 역시 급증했습니다. 이제 당뇨는 노인들만의 질병이 아닌 전 연령이 걱정해야 되는 질병이죠. 전 세계 당뇨병 환자 수는 약 9.3%로 성인 11명 중 1명이 당뇨를 겪고 있는 만큼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을 잴 때마다 찌르는 바늘에 고통을 호소하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 그래도 고통을 참는다곤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 체열에 큰 고통을 호소합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에 큰 돈이 있다는 점이죠. 체열을 하지 않고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수많은 업체들이 레이저를 이용한 혈당 측정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삼성도 스마트워치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기술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두 회사도 상용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무체열 혈당 측정 기술 확보는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이기진 교수 연구팀이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K-팝 스타 CL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기진 교수는 원래 마이크로파로 유전자 구조를 분석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2006년부터 연구를 시작하고 15년의 세월이 지나게 된 것인데요. 이미 핵심 기술 개발을 끝난 상태로 3년 내로 시제품을 만들어 기업을 통해 상용화를 할 계획이었지만 작년부터 정부의 지원금이 끊기면서 연구 막바지에서 차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중국 화웨이가 이기진 교수를 찾아와 계약서와 백지수표를 앞에 내려놓는데요. 무려 15년이나 국가 지원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국가가 연구비를 끊었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한국은 진짜 중요한 기술도 못 알아보고 나의 연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보고 자금을 끊다니 배신감이 든다. 이런 나라에 기술을 안겨주기보단 차라리 나의 기술을 알아주는 곳에 팔고 말겠어 라고 생각하겠죠. 한국을 원망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기진 교수는 중국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15년이나 지원해준 국가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CL의 아버지인 이기진 교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얘기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여기서 왜 한국 정부의 지원이 끊겼을까? 그것도 시제품이 막 나오려는 타이밍에 말이죠.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몇 달 전에 화제였던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을 보셨나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묻혀버린 기술이죠. 그런데 GPS, 컴퓨터 성능 발전,
데이터, 네트워크 등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기반 기술들이 발전하고 현실화가 되니까 자율주행 기술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지금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죠. 과거에는 너무 시대를 앞서간 나머지 자율주행 기술이 가시화가 안되니 정부의 지원을 받기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 2021년입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란 소리죠. 예전에는 당장 돈을 벌어다 줄 기술에 집중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를 먹여줄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제품이 나오기 직전인 무체열당 측정 기술에 지원을 끊었는데 중국이 접촉해온다. 이건 한국에 있는 친중 세력들의 공작으로 의심해봐야 합니다. 중국의 기술 강탈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돈으로 꼬드겨서 중국으로 보낸 다음 기술만 빼먹고 돈도 안 주고 쫓아내버린다던가, 협력사 혹은 중국에 공장을 지으면 지원을 약속한다 해놓고 중국 짝퉁 제품의 기술이 진품을 따라잡을 때까지 놔두고 이후에는 시장에서 배척해서 쫓아내버리죠. 또는 중국 유학생, 중국인 연구원 등을 이용해서 기술 스파이로 잔입시킨다던가 말이죠. 그리고 대중들은 잘 모르는 방법이 있는데 친중 세력들을 이용해서 금전적으로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방법까지 있습니다. 이 친중 세력들은 한국 정치권, 방송,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곳에 존재하는데 이들은 규제 법안을 만들던가 규제 완화를 안 하던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린다던가 여론몰이, 신상털이 같은 걸로 괴롭혀 버리죠. 위에서 언급했듯 금전적으로 힘든데 국가에서 알아봐주지 않는다는 배반감은 빠르고 가감하게 배신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한국에는 여, 야, 좌, 우,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양쪽 진영의 친중 세력들이 침투해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단순하게 한국은 역시 안돼, 기술자, 과학자를 천대하는 대한민국, 역시 이 나라는 떠나는 게 답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면 배우가 보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국의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술자들이 외국으로 떠나버렸는데요. 세계 최고로 평가받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망가뜨린 건 누구인지,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이 생계를 위해 떠나간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면 한국을 책임지는 권력 상층부에는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누구인지, 아니면 자신의 돈과 권력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매국노가 누구인지 보일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과학자들이 한국의 실망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연구 성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높이 평가해주며 이들의 처우가 더 나아지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우리가 기술자, 과학자들을 지켜주는 한 방법이죠.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경제 성장하던 시기가 아니라 첨단 기술, 독자적인 기술, 앞선 기술로 경제 성장을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의 과학자들을 지켜줄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